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크리스탈 레이크의 5살 난 소년의 피살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고, 또 domestic violence, 가정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사를 다룬 CNN의 헤드라인을 보니까 그의 짧은 생애 그리고 연속적인 불의, injustice를 들여다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의롭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피살자 앤드루 AJ의 사인은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맞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5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이 어린아이가 겪은 고통과 불의는 차마 열거하기조차 부끄러운 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 때문에 마약 성분을 신체에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끔찍한 학대와 태만과 그리고 폭력 속에서 생을 살다가 결국은 둔기로 얻어맞고 생을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름 없는 야산의 암매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가야, 이제 너는 천국의 놀이터에서 행복하거라. 이렇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지금 문제의 초점은 관련 당국이 왜 여러 번 신고를 받고 방문 조사까지 하면서도 이런 비극적인 사실을 놓쳤느냐, 또 예방을 하지 못했느냐,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앤드루 AJ, 5살 난 소년의 죽음, 또 이 사회가 저지른 불의한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AJ의 비극적인 죽음은 피할 수 있었던 것인가? 라는 질문이 지금 큰 질문입니다. 뭐냐면 작년에만 해도 일리노이 주 아동국 직원이 이 집을 2번이나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찰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 조사는 이 집에 여러 날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 또는 어린이에 대한 학대라든가 태만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주변에 신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했던 담당자들의 조사 보고서는 사실과는 아주 다른 결론을 냈습니다. 첫째, 지역 경찰의 보고서를 보면은 이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 같다, healthy and happy 라고 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국의 보고서도 어린이에 대한 태만이라든가 학대는 실제적인 것 같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실종이 됐다는 신고를 받고 또 부모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조사가 된 것을 보면은 집안에서 개의 오물들이 발견이 됐고, 악취와 불결함이 그대로 발견이 됐고, 창문도 깨지고 전기도 없이 오래 산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제 보석 심리에서 검찰은 이들 부모들이 AJ를 찬물이 쏟아지는 샤워 아래 억지로 오래 서 있게 강요를 했고, 그리고 이 아이를 계속 구타를 했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이들의 법정에 나서게 되는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면 이들의 어린이 학대라든가 폭력이 구체적으로 더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맥케니 카운티의 검시관이 사체 해부 결과 나온 결론을 보면은 두개골에 상처가 났는데 이것이 직접적인 사인이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이 부모들이 왜 이렇게 악마 같은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발표는 없습니다. AJ가 태생 시부터 신체에 아편 성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이런 것이 마약의 영향 때문인지 또는 부모의 정신적인 병력이 있었는지 이런 것은 아직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이들 부모들이 이제 유죄가 입증이 되면은 최소한도 20년에서 최고 종신형까지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피살자의 아버지가 AJ의 실종 신고를 한 것은 4월 18일이었는데 이때는 이미 이들이 AJ를 암매장한 후에 3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현재 AJ의 어머니 조앤 커닝햄은 임신 7개월의 몸입니다. 만일 그녀가 감옥에서 출산하게 되면
주 아동국에서 이 아이의 양육을 책임져야 합니다. 일단 주 아동국과 지역경찰은 이들의 신고 처리에 오류나 또는 부족함이 있었는지 또는 예방할 수도 있었던 사실을 놓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역경찰이 가택 수색을 했고 또 불결한 환경, AJ의 신체에 멍든 자국을 발견하고도 왜 보고서에는 이 아이가 healthy and happy 한 것으로 나왔는지 그것을 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이라는 것,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런 통계들입니다. 1년에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여성이 미국에 477만 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동거인이라든가 배우자 이외의 이 아동폭력 경우까지 합하면은 1년에 일어나는 피해가 부상자만 200만 명, 사망자가 1,300명이나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매년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되는 어린이가 최소한 3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거나 아플 확률이 다른 아동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역시 같은 가정폭력을 범할 확률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홈레스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 가정폭력, 그것이 무숙자가 되는 이유 중에 3위로 나왔습니다. 이 가정폭력으로 소비되는 법적인 경비라든가 의료비가 미국에서 매년 370억 달러나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 여성의 약 4분의 1이 평생에 한 번 이상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살인사건으로 죽는 여성 피살자의 3분의 1이 남편 또는 배우자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통계가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사법제도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랑의 매니, 훈육의 회초리니 이런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회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제는 아마 이런 사람이 없겠지만 이민 초기에 우리가 옆집 어린아이가 귀엽다고 고추를 만지다가 감옥에 간 한인들도 과거에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의 domestic violence에 대한 현실 또 분위기를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놓고 한 이웃이 한 말이 있습니다. AJ를 죽인 부모의 끔찍한 행위는 마약도 아니고 정신병도 아닌 것 같다. 악마의 소행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26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가 올 1분기에 예상을 크게 웃도는 3.2%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첫 분기 경제 성장률이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2% 성장을 대폭 상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는 2018년 통틀어 2.9%의 성장률을 기록해 독일 1.5%를 위시한 유럽 선진국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분기에 4.2%, 3분기에 3.4%로 선전하던 경제는 마지막 4분기 때 2.2%로 주저앉은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대학생과 직원 200명 이상이 LA 카운티에서 홍역이 발병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지난 24일과 25일 검역 명령을 받았습니다. UCLA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은 이번 달에 홍역에 노출되었을지도 모르는 학생과 직원을 확인하기 위해 카운티 보건당국과 협력해왔습니다. 홍역에 걸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카운티 공무원이 발급한 보건명령서에 따라 집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과 가능한 한 접촉을 피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두 정상이 회담을 갖는 것은 처음으로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대북 제재 유지 방침을 확인할 전망입니다. 특히 아베 일본 총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무역협정 논의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환율 조항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오로 원비어의 몸값을 지불한 적이 없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원비어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 2017년 풀려나 엿새 만에 숨진 버지니아대 학생입니다. 이는 북한이 요구한 원비어 돌봄 비용 200만 달러를 지불하는 청구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윗을 통해 오로 원비어를 위해 북한에 지불한 돈은 없었다면서 200만 달러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여기는 4명의 인질을 데려오기 위해 18억 달러를 지불하고 배신자인 버 버그달 병장을 풀어주기 위해 테러리스트 인질 5명을 내준 오바마 행정부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마존이 지난 1분기 순이익이 36억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 아마존의 매출은 597억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17% 증가했습니다. 아마존의 순이익은 35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쿡카운티는 범죄 기록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제약을 불법화했습니다. 어제 지정된 카운티 조례는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에게 아파트 렌트를 거부하거나 제약하는 것을 불법화해 부동산 거래 시의 차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제약은 예외로 했습니다. 북부교회 비치파크 트레일러 탱크에서 아모니아가 새어나와 냄새에 노출된 40여 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인근 학교가 폐쇄되었습니다. 어제 오전 농업용 트레일러에 싣고 가던 아모니아 탱크가 새면서 인근에 독성 냄새가 퍼졌다는 신고가 쉐리프에 접수됐습니다. 인근에 있던 40여 명의 주민들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고 주변 학교가 임시 폐교됐었습니다. 시카고 경찰 순찰차에 총격을 가한 남자가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몬테크로스 지역에서 경찰차에 AK-47 자동소총을 발사했는데 당시에 차 안에 경찰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자를 전기총으로 제압한 후 체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한 바람과 함께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62도, 밤 최저 41도. 내일 토요일 오전에 비가 내리다 오들어 기온이 30도대로 내려가면서 1에서 3인치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5도, 밤 최저 32도. 주일 40도대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7도, 밤 최저 41도. 다음 주 월요일 흐리고 오전에 비, 낮 최고 56도, 밤 최저 42도입니다.